수학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초등 때는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은 수학교육 전문가 주단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초등부터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엄마의 학습 코칭 노하우라고 조금 거창한 이런 제목을 좀 보태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잘 계산도 하고 이제 별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중고등 수학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래 이제 끈기나 참을성이나 아니면 도전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은 뒷심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선행이라는 아이들한테 이제 빨리빨리 공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식을 주입시켜 주는 것보다 기본적인 어떤 수학에 대한 자세라던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심어주시는 그런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 때는 우리 엄마들의 손길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수학 학습과 관련돼서 해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딱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저희의 주제인 계산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초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어떤 교육 전문가를 붙들고 얘기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을 붙들고 얘기를 해도 조금씩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야는 바로 계산, 이런 연산 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좀 전에도 계산이라는 말도 썼고 연산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초등에서는 두 용어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동의어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초등 연산, 초등 계산 다 같은 건데 엄밀히 따지면 연산이 계산보다 조금 범위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등, 고등 올라가면 조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들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허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수가 아닌 것들을 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는 범주로 조금 확대돼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계산을 지금 배우는 게 맞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 외의 범주를 계산을 하는 거라서 연산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계산, 우리는 오늘 제가 계산이라고 좀 얘기를 할게요. 계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중요하다니까 정말 많이 깊이 오래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계산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게 다뤄도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때 계산이 중요하다니까 정말 계산만 열심히 해서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죠. 제가 이제 아이들 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당연히 이제 자유학기제였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학교 시험이 없었어요. 이제 2학기가 돼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아이는 정말 계산력은 이거였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빠르고 정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학기 돼서 정말 학교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다 맞는데 그거 말고 이제 해야 되는 그 수학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좀 전에 공부력 책 보셨지만 주로 이제 계산 위주로 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학 공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아이는 소위 말해서 이런 기초 공부만 많이 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은 남들보다 정확하고 빨라요. 어떻게 연습했을까요? 그냥 죽어라고 했겠죠. 매일매일 정해준 숫자만큼
그러니까 뭐 이미 한 권 다 끝냈는데 다른 문제집 써서 또 그만큼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아이인 거죠.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이후에 수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 때는 우리가 계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수학의 기초. 그런데 중고등에서는 이 기초가 그냥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들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본인이 도구는 가지고 있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 때 기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역들은 무시하고 기초만 잘 세우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학부모님은 계산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걸 뭐 그렇게까지 시켜야 돼요? 그냥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기초적인 문제집 이런 연산 문제집을 한 권 정도 이제 매 학기 한 권 정도 풀고 이제 중학교 올라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그 앞에 말한 아이보다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들은 좀 있었지만 정확도와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집에서 공부할 때는 괜찮아요. 집에서는 천천히 풀어도 되니까 자기 속도에 따라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중학교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시험은 속도전입니다. 누가 정확히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 본인의 진짜 실력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의 발목을 잡는 게 계산력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학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나? 중등이 이제 구몬 같은 문제집을 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초등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중등에 올라와서 그걸 하려니 아이가 솔직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기초적인 공부는 말 그대로 기초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잘 못하는 아이들 혹은 처음 배울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 이제 선행할 때, 뭐 이럴 때라던가 이제 방학 때, 뭐 이럴 때 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정작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준 높은 문제집들을 척척 풀어가는데 본인은 따로 시간을 빼서 그런 문제집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요.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왜 그때 내가 그거를 남들 다 시킨다고 했을 때 미뤄뒀을까 이렇게 또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두 개의 균형점을 지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재를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연산, 그러니까 계산을 처음 배울 때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숙달하는 과정까지 정말 좋은 교재다. 그런데 그 이후는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처음 계산 공부를 시킬 때 우리는 숙달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보통 요즘 뭐 5세, 6세, 7세 아이들 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영역이 좀 다른 이제 아예 이제 교구나 도형이나 이런 쪽 말고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형태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계산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앞에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과서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덧셈을 이해하는 거. 아이들이 덧셈을 이해하는 거 교과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덧셈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문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재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를 뺏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2 더하기 2는 4지 당연한 거지 왜 5가 아닌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거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도 잘 모르면 같이 찾아가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냥 2 더하기 2는 4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고 그런 이제 질문도 잘 못하실 거고 아이한테 답을 어떻게 이제 끌어내야 되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 아이한테 계산을 하도록 강요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그냥 그런 거 보다가 정말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뭐든 다 따지고 들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최소한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시간 없고 막 이럴 때를 제외한 적어도 초등 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답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내가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사소하게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것부터 이제 뭔가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게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산 훈련은 이렇게 4단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개념 이해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 공부력 책에서 개념 이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막 뒤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파트를 다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방법으로 다 설명해 놓은 책들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파트들이 문제집들에 이제 들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라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저 네모 칸에 들어가는 어떤 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아이들 이제 어린 이제 초등 1,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관련된 어떤 단원들에서 저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 중등 올라가면 미지수 사용해서 이항시키고 뭐 이런 걸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학부모님한테 하면 학부모님은 이걸 뭐라고 나는 설명을 해줄까? 지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쉽게 이거는 저쪽으로 넘겨서 더하기는 빼기가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중등의 원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죠? 우리 때는 이거 중등 때 하던 건데 이게 왜 초등 문제지? 막 이렇게 오히려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은 초등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 덧셈과 뺄셈이 저런 원리이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사소한 문제를 풀 때조차도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제 그 단원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집들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숙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해도 늦으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단원 평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상시로 보는 그런 시험들 중에서 그런 거 있죠. 이제 빨리빨리 연산 이제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딴 친구들보다 내가 속도가 엄청 늦고 많이 틀려. 이러면 아이들 되게 자존감이 하락해요. 수학에 대해서. 나 집에서는 천천히 풀고 하니까 엄마가 잘한다고 항상 칭찬했는데 학교에서 저러는 테스트 보니까 나는 친구보다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풀면 그때 어깨가 뻥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수학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초등 때는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말고 어려운 문제를 학교에서 풀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아이가 이제 좀 학원에 다녀서 거기 막 빡센 학원이에요. 그리고 높은 반이에요. 이러면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하고 항상 경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친구들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수학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자 쉬운 게 바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런 숙달은 어떤 교재로 해야 되냐? 이론 공부력 같은 교재로 하는 거예요. 혹은 구몬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론 별로 안 써 있어요. 그냥 숫자 바꾸고 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뭐하러 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잘하고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잘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들도 연습을 해야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습에 서는 학부모님들이 각자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잘하는 것 같거든. 잘 틀리지도 않고 속도도 제법 나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 아이에 맞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선, 이 정도로 됐다 이것도 기준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시험을 보면 보통 45분 시험 동안에 처음에 문제지 답안지 나눠주고 걷어가고 하는 시간 5분 빼고 문제를 풀 때 보통 학교 시험이 20문제에서 25문제 사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빼고 이런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몇 분 정도 투자하면은 다른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까? 이거를 역추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기준이 정말 빡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다들은 누구나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 또한 조금은 진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